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착복 구유문. 본인들은 동지 또는 가족, 친척의 관계로 복제의 정한 바에 따라 각기 해당 복을 착하옵고 복을 입는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법 공양을 올리겠사오니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죽비 신호에 맞춰 재배하겠습니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촌영이시여 원기 60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요고를 갓 졸업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무 출신을 소원하고 총부로 들어서던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세타원님께서는 그때 세웠던 큰 소원 그대로 45년의 긴 세월을 오롯이 참으로 잘 사셨습니다. 존영께서는 일찍이 일본 교화에 임할 준비를 하라는 교단의 명을 받들어 다시 1호 교육과에 편입하여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광여고 일본어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양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코하마 교당 교무로 일반 교화를 시작으로 원기 95년 일본 교구장 겸 동경교당 교무로 부임하여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국내로 잠시 피신하라는 주변의 권고에도 끝까지 동경교당을 수호하시며 일본 교화의 새 길을 열어보라는 스승님들의 염원과 교단의 명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촌영이시여 원광여고 교사로 교육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영산선학대 교수를 거쳐 영산성지고 교장을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범납 45년의 절반 이상을 미래 세대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고 살자라는 거지.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멈칫하는 그런 거를 원해서 그걸 쓰자는 건데 피켓을 드는 거랑 좀 그 차이가 경사고인데 있어요. 옆에 가서 필터 뜰 수는 없잖아요. 딱 버릴도 버리면 안 돼. 가겠다 버리면 안 되지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런 멈칫하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남자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더 오세요. 이런 식으로 멈칫할 수 있게 그런 글귀. 어디다가 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손 씻고 버리는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장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영수 학생 말대로 선생님들께 신고를 해서 그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태연 학생이 말한 이제 조금 이제 어지러워질 때는 바로 불러서 얘기하면 애들이 치우고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넘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이렇게 쓰레기가 넘쳐서 바닥에 흘러 있어서 그냥 제가 치워도 되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누군가 치우는 사람이 항상 치워주는 것보다는 안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 다 불러서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큰 것이 쓰레기를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그걸 분리도 안 하고 던져놓은 그런 것이 조금 제 눈에 걸려서 그랬고 슬리퍼는 실내화하고 실외하고 갈아 신을 때 항상 제자리 놓기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저한테 오늘 많이 혼이 난 입장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현장을 아이들한테 다 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학생회 보고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이제 숙제로 넘긴 부분입니다. 문이 딱 걸어놨는데 아 맞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실수 들어올 수도 있잖아. 호석쌤이랑 한쌤 머리도 붙여서. 네. 이거 모순이 있는 게 1, 2학년 학생들 상황에 신고할 겁니까? 할 수도 있죠. 선생님한테 하는 거니까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로 해야죠. 어떤 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부정만 자꾸 해대면요 얘기는 딴 데로 가고 토론은 진행이 안 돼요.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 생각과 틀리다.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야 토론이 이루어지니까는 여러분들 토론하려면 무조건 대안을 부정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좋은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는 그때 이제 투표로 가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부정만 잠깐 일관되게 가면은 토론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육 공동체라고 이름해서 모든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숙제만 던지거든요. 그럼 이게 1시간이 안 끝나면 몇 시간이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실행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간이역 하면 때로는 뭐 큰 역사가 큰 뭐 기차 역사가 없기도 하고 간이역이니까 조그만하고 시골에 어찌다가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그런 간이역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제 일반 교육을 받는 이 레일을 본다면 보통 사람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간다고 이 큰 레일을 본다면 저희 아이들은 어느 곳에선가 잠깐 이 레일보다는 또 다른 호기심으로 가다가 이제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잘못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간이역이라는 조그마한 역을 통해서 다시 문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류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보편 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간이역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양이 국민이 형, 저 있어요. 힘들어 근데 어깨 너무 아파.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 팀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전 학생이 학년 구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운영하겠다 해서 아이들 전체한테 소개하고 아이들은 이제 선호도 조사를 받아서 팀을 만들고 이제 일단 팀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경비를 예산을 세우고 경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고 결과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저희 학교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선생님이 다 이렇게 파트를 맡으시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노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데 노는 것도 그냥 어른들이 데리고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자발적으로 어디 가자, 어떻게 하겠다, 뭘 먹겠다, 뭐 어디서 자겠다까지 다 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행사 1년 행사 중에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뭐 특별하게 뭐 가기 전보다 가고 난 뒤에 뭐 더 커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계획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계획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우고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대신에 갔다 온 또 결과 보고를 또 모여서 다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팀만 갔지만 다른 팀이 이렇게 다 갔다 온 걸 보니까 저희가 이제 9개 내지 10개 팀으로 가는데 그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 2학년들은 나는 내년에 저 팀에 한번 가봐야지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책자로도 묶어내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원불교는 이제
교화, 교육, 자선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 파트도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교육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셔서 이제 많은 종류의 교육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저희 대양학교는 또다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든지 아주 보편 교육에서 더 뛰어난 아이들은 또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또 보편 교육에서 좀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 아이는 그 아이들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좀 일반 학교에서 에너지가 넘친다든지 사고가 조금 다른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교로 오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교 아이들하고 거의 뭐 이렇게 성장 속도나 이런 거는 같은데 하고 싶은 것이 남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사도 충분히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어떤 권위들이 부당하게 자기한테 접근해 온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반발하고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해보면 오히려 믿고 기다리면 훨씬 좋은 결과가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옛날 속담에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듯이 저희는 이제 보편 교육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또 일반 이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또 손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책임지겠다 그런 입장에서 근데 저희는 원불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인류 문명을 인류 보편 문화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타자녀 교육이 이제 저희는 큰 몫으로 한 파트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서가 유석이 안 왔지? 민서가 뜻이 문서에 맞아 뜻이 밑에 썼다가 자기 방에서 자라. 지친 방에 하지 말고. 그다음에 동원이처럼 연애 잘못해가지고 학교 잘리지 말고. 동원이 잘려있는데? 이제 전고 몇 번 받았냐? 저 3번이요. 와 저 잘리네.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삼바제는 대종사님 어린 시절에 이 길을 걸어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불교에서는 아주 기도에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곳이라서 많이 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예, 다 털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힘을 얻는 걸 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이제
아이들하고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려줘야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좋을까 그 생각할 때 올라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딪히는 것은 시간상으로 자기 눈앞에만 보니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은 시간의 길이를 길게 해서 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이런 걸 예측해 주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런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올라오는 길 내내 그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내려가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크게 오차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두고 사람하고 식물하고는 무엇가 다른가? 식물은 뿌리를 이렇게 땅에 박고 못 움직이니까 항상 거기에 있는데 그 뿌리에 걸음을 해야지 열매가 좋고 사람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곳마다 뿌리가 다 있어.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학교면 학교 아니면 어디 여러분들이 교회면 교회 아니면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아니면 봉사하러 가는 지역 공부방이면 공부방 거기가 자기 뿌리가 되니까 거기다가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마워. 대종사님이 깨달은 것은 저 사람이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먼저 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주더라. 지금 여러분 같이 읽자고 한 것이 인과라 그랬죠. 인과. 여기 지금 교무님이 목소리 높여서 막 읽었어. 그게 대종사님 깨달은 것은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거. 그러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는 좋더라. 멀리 갈 거 없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좋더라. 깨치셨어. 사람들한테 옆에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자연히 모든 친구가 좋아해 주더라. 그걸 깨친 거야.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큰 거 갖다 놓고 나만 욕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대종사님은 한번 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더 큰 걸 앞으로 갖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에 열매에다가 걸음하는 게 아니라 뿌리에 걸음하듯이 내가 앞으로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좋은 가정을 가꾸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자기 뿌리에 걸음을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걸음을 줘야 돼. 학교라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에 가면 방 친구들한테도 불공이 원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공하듯이 친구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고 하면 여러분 점점 범위가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서 점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은혜를 깨달으셨어요. 그 은혜라는 말이 잘하면 나도 좋더라. 그 얘기 알아들으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나무에 걸음을 주듯이 자기 나무에 자기가 걸음을 줘야 돼. 어떤 걸음을 주는지는 내가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를 가꾸는 걸음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를 얘기했고 원불교 대종사님은 은혜를 얘기했어. 이 세상은 다 은혜롭게 돼 있다고. 그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조금 불편해도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가꾸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큰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고 하시라고 교장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숨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학기 수업한 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 수업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머지는 일단 모든 아이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100명이 다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한 가지 이상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저희 학교 오기 전에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래서 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숙여져 있고 표현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런 애들이 이렇게 무대에 세우면 자신감 가지고 3년 동안 서면 3학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1년에 2번,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시험으로 끝나지만 그 이외에 통합적인 부분은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걸로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지만 표현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 꾸미면서 서로 협조하고 무대 조명도 같이 협조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무님 애쓰셨네요. 우리 애들 데리고 상 탄다는 것이. 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었는데요. 어제 이제 저하고 상담한 결과 다시 담배를 펴야 할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와서요.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요. 하루에 저한테 3개씩만 받아서 피는 걸로. 아버님하고 문자 연락하는 걸로는 친구들 계좌를 또 학생 계좌를 막았더니 친구들 계좌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 아버님이 알게 되셨나 봐요. 그걸로 이제 주말에 다툼이 있었고 이제 나간 상태입니다. 핸드폰도 아버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일단 우리는 무단결입니다. 자기가 이제 잡혀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들어가니까 본인도 불행하다고 못 끊는다며.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고 본인도. 자, 대한민국에 청소년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서로 아는 경우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고요. 아버님이 아신다니까 조금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둘째 주부터는 마음일기 연수, 음악 연수가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선생님들 마음일기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일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명상 안내합니다. 저희 마음일기는 마음을 봅니다. 먼저 딱 내 마음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저희는 이걸 경계라고 하는데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보는 이제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나가다가 친구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같이 욕을 하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들었다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을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나는 내 마음은 해서 그 순간에 욕을 해도 좋고 대응을 해도 좋고 무시를 해도 좋고 그냥 지나가도 좋은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걸 알아차리라고 그러거든요. 의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의식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갈 때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은혜를 내는 마음으로 행동을 갈 수 있도록까지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내 마음이 내가 움직이는 주인공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는 대응만 하는 그런 이제 객체냐. 그러니까 똑같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 다 편하고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선인데 이 아이들은 내가 더 먹고 싶으니까 더 먹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요 차이를 이제 그럼 네가 더 먹으면 상대가 덜 먹게 되면 상대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것을 이제 반추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일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전임 교장선생님이 전반기하고 제가 후반기를 해갖고 졸업식을 시키는데 제가 좀 뭉클해가지고 눈물바람을 좀 했어요. 이제 회고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못해주고 내가 후배들한테는 더 잘해줄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같이 울고 끝나고 잘 가라고 하고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차를 타러 나가면서 그냥 바닥에다 대고 큰절을 하더라고요. 한 놈이. 근데 그 놈이 제일 말썽 부린 놈이거든요. 제일 말 안 듣고 기숙사에서도 제일 안 나오고 밥도 제일 안 먹고 그러는데 가면서 이제 큰 절을 하고 그때도 머리가 노랑머리였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저놈 나가면 어찌까 했더니 가면서 가가 큰 절하니까 뒤에 따라가는 놈들도 부모님 있는데도 길에서 다 큰 절해서 제가 그때 아 내가 참 여기 오길 잘했다.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장은 다른 대한민국 내 어떤 졸업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주체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상의 갈등과 쉽지 않는 기숙사 생활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이겨낸 그야말로 영광의 졸업장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하기 싫은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기숙사 생활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나날들이 모여 오늘의 졸업장이 되었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교장쌤을 미스 배라고 부르는 친구, 늘상 투덜투덜 많은 불만을 통해 소통의 길을 열어준 친구, 식사 때마다 지나가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친구, 학교가 지겹다고 늘상 지각하고 빼먹는 친구, 때늦은 사춘기로 매사가 불만인 친구, 3년 동안 나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친구, 그리고 대다수의 소리 없이 충실하게 다녀준 많은 친구들, 모두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까마득히 뜬 졸업이 이제는 실감나게 눈앞에 서 있네요. 아쉬운 시간과의 이별을 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위해 날개를 펴읍시다. 회고사에 가름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함께 해주지 못한 많은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 저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졸업생 여러분 33명이 32명이 되는 이 자리지만 함께 공부하고 즐거운 추억을 가졌던 기억들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안녕히 가시고 성지고 아들, 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버터플라이입니다. 칭찬 함께 부탁드립니다.
서원문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 저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부모동 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교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여 무량시기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다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으로 이와 같이 무량시기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 축원문 원기 105년 10월 6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예감 등은 새열반인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의 발인식을 당하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천도 발언을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는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대도 정법회상에 참여하여 매사에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지극한 공심으로 공중사의 혈심혈성을 다하는 전무 출신이었나이다. 또한 그간 모아놓은 정제를 희사하여 교육, 교화, 문화사업 등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토록 하여 대봉도의 공덕을 쌓아 후인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의 일생에 지은 바 이와 같은 모든 선근을 굽어 살피시옵고 또한 일반 가족의 지극한 정성과 동지 친우들의 공동 발언함을 널리 통촉하시와 열반일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 있사옵거든 진여의 법력으로서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 영로에 혹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서 인도하시와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로 하여금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성불제중의 대과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봉축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본관 건물 신축하는데 그 이제 그런 격리 담당부터 해가지고 학교 도서관 담당하고 수업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예비 교역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교장 선생님은 이철수 화백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인연 되셨나요? 영산 그 시절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준공식을 할 때 뭔가 그냥 밋밋하게 준공식 하는 것보다는 전시회 겸 어떤 이제 메시지도 서로 전달하고 전달받고 오시는 분들이 먼 거리에서 오시니까 좀 더 우리 영산이라는 성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높여보자는 이제 우리 교수 회의에서 그렇게 돼서 교수님 중에 그 이제 이철수 화백님하고 인연 있는 분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철수 화백에게 어떤 작품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이제 교무님들이 여러 교무님들이 그때 같이 가서 뵙고 부탁도 드리고 중간 점검도 하고 또 작품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사실은 그 알아보니까 이철수 화백이 작품을 많이 하셨던데요. 여러 점들을. 여러 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여러 점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마 100주년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인연이라. 그 영산 선학대 시절에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머지 공부에 아주 열렬한 교수님이셨다고. 근데 나머지 공부가 뭐였습니까? 예,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학창 시절에 제 나름대로는 착실히 살았다고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현지에 나가 보니까 많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영산대학에 들어오니까 1학년을 맡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들을 이제 학년 담당 교수를 하면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2달을 제가 아이들을 집에 안 보내고 데리고 한문, 영어, 그다음에 저희 교전 이걸 같이 일종의 보충 수업. 예, 숙식을 하면서 잡아놓고 공부를 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 대단하시네. 그때부터 이렇게 대안 교육에 무슨 그런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계셨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학생들이 반발 안 했나요? 그렇게 2달 동안이나 가둬놓고. 반발했죠. 근데 지금도 만나면 그 이제 교무님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그때 어려서 교수님 시키는 대로 했지 지금 같으면 죽어도 안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니까 같이 숙식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두 말 못하고 따라오기는 했는데 도움이 됐다고는 얘기를 전해 듣네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 결혼 안 하신 정여 교무님이시니까 교수님이시니까 뭐 집에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뭐 내가 원하는 쪽에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안 보여지는 부분은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정녀로서 출가했다고 생각하고 주위 인연들을 멀리 하다 보면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좀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동생들이 언니 결혼해 잘해 그다음에 뭐 애기 생겼어 그래 잘 키워 조카가 학교 가 그러면 잘 보내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조카들이 다 커가지고 왔는데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교무들은 또 교무들대로 저는 제일 큰 장점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뭐든지. 걸림이 없다. 예, 뭐든지. 그러면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하십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뜨개질해서 뭐 구호단체 보내기도 하고. 뜨개질 잘하세요? 예, 뭐 조금 해요. 그다음에 전혀 조금 몰랐네요. 예, 소품해서 보내고 또 뭐 만들어서 보내고 만들어서 나누고 그렇게 하는 재미도 솔찬히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대학 교수직을 놓으시고 놓고 가장 그 어려운 네. 초창기 교당 가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제 본부로 발령이 났죠. 국제부장으로. 일단 예. 역시 뭐 어른들 뜻을 잘 따르는 착한 소녀니까. 예, 저는 한 번도 거부를 해본 적이 없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개척교화가 아니고 다른 데가 그러면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팀으로 갔죠. 국제부장이라고. 중앙본부, 총부에 예. 국제부장. 예. 아주 실세로 올라가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막은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실세예요. 아니요. 중앙총부의 부장이면 뭐. 근데 하는 일은 다 그게 스포트를 해야 되는 행정이라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고. 국제부장이면 애당초 그 국제화, 뭐 세계화 그런 것과 관련된 부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부 자체도 저희가 뭐 아직 큰 종단은 아닌데 국제부라는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교무님들 이제 중앙 총부에서 스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쪽 사정도 좀 알고 그다음에 해외 경험도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사양은 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봉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아까 저 원불교는 작은 종단이라고 그러셨는데 알아보니까 해외에 한 20-30개국에 지금 원불교가 포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제부장 시절에 좀 그 활동하시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인상 깊었던 일이나 뭐. 제가 임기를 맡을 때 가장 팽창기였던 것 같아요. 해외에. 그래서 해외가 미주선학대학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각 지역에 중국도 3개, 4개 5대양 6대주에 막 이렇게 번창하는 그렇게 팽창기여서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많이 돌아다니셨겠네요. 네,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홍콩 중국이 안 뚫려가지고 홍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쪽도 많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베를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는 굉장히 타이트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 해외 포교 관련해서 활동하실 때 그 현지에 이제 아마 가보시면 현지 교역자 교무님들의 삶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 좀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숨은 이야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무님들의 삶. 교무님들의 삶이 항상 뭐 국내도 똑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해외 교무님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뭐 저는 진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정도로 가면 이제 같이 그야말로 눈물 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마음이 지금도 많이 아프고 너무 애쓰고 사는데 저 교무님들이 정말 대종사님의 후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제가 국제부에 같이 일할 때는 직원들하고 항상 해외에서 교무님들이 오시면 어떤 것도 노라는 대답은 안 된다 제가 그랬네요.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로 결론을 내려야지 안 됩니다 소리는 제가 못하게 했어요. 말씀 한마디라도. 그 국제부장 시절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서 숙제랄까 과제랄까 또 그 어떤 원불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그것이 어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를 뭔가 이렇게 좀 밝게 한다랄까 그런 점에서 숙제를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큰 숙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포교, 교화 이런 말들은 지금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미 그 각 나라의 각 민족의 각 어떤 개인의 어떤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네트워크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국제화고 세계화지 옛날같이 밀고 들어간다든지 저쪽을 부시고 이쪽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불교도 각 나라에 나가서 정말 인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류 문명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그 근방에 있는 역할자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우주 전체를 좋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런 세계 건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지금도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그럼 이제 국제부장은 몇 년 하셨어요? 국제부장 3년. 밖에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마치고요. 또 업이 덜 끝나가지고 원광여고 교감으로 갔습니다. 가셔가지고 교감, 다시 교육계. 다시 교육계로 돌아가라 그래서 교육계 가서 교감을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을 그만두고 원창학원이라고 원광중학교, 여자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 5개 학원의 상임이사로서 전체 운영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교육계하고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네요. 그 상임이사 시절에 제가 들으니까 아주 그 실세인 어떤 분이 청탁을 하셨는데 끝까지 그것을 원칙을 견지해가지고 지금도 전설로 회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당사자분들도 혹시 또 얘기하면 저건 내 얘기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교육계가 이제 있다 보면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법인이나 상임이사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그걸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외압이 있었지만 가장 공정하게 그렇게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높으신 분의 압력도 제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처리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저를 칭하면서 저 사람하고는 어떤 사회적인 거래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조직이 그래도 구성원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이렇게 다른 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주셔가지고 제가 무리 없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글쎄요, 그런 힘은 이제 저는 이제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른님들이 많이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이것이 정당한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났다 안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현재 교장 선생님은 온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최고 의결기관 수의단 단원으로 그것도 그 임명이 아니라 출가 교무들의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 수의단원이 되신 소감은 어떠세요? 예, 이제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그 과정은 많은 과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되고 나니까 엄청난 부담감은 있고 자 뭐든지 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는 누구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표를 찍었을까?
그분들은 그러면 뭘 원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그 회의에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기대하는 만큼 부응은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젊은 교역자들 입을 통해서 들으면 수의단회에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수의단원이시라고. 쓴소리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네. 전달해 드리는데 저는 또 제 생각은 항상 한번 접고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쓴소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곳이니까 전달은 제가 충실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면 이제 그런 최고 지도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100년의 역사를 맞은 이 신생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 보면 짧은 역사를 가진 원불교의 어떤 과제 숙제라 그럴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도 하시겠네요. 예,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교단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항상 저는 초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교단에 들어왔는지, 내가 원불교라는 형태가 이름 석자는 있지만 어떤 형태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와 너가 합쳐져서 원불교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내 생각하고 원불교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영 아니다 그러면 저는 본인이 길을 바꾸는 것이 맞지 원불교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조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항상 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나 제가 볼 때 후배들 생각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못 해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이 이제 집이 이렇게 교당이라는 이 껍질이 안에 실속이 채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뭘까? 뭐 때문에 우리가 살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그걸 유식한 말로 하면 불생, 불멸, 인과봉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끝이 없다. 계속 나고 죽고 하는데 그냥 나고 죽는 게 아니라 인과로 나고 죽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벌써 3, 40년 이렇게 다니셨으니까 우리 교전에 몇 살부터 죽은 보따리 챙기라고 하셨어요? 40이죠?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챙기셨죠? 왜 40이라고 하시냐면 요즘은 100세도 사는데 왜 대종사님은 40이면 한참이잖아요. 한참인데 왜 그때부터 죽은 보따리를 챙기라고. 아이, 대종사님 하셔도 너무하셨네.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질문 받아요. 어째 40부터 벌써 죽은 보따리를 챙기라고 하냐고.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40까지는 전생에 지은 거하고 부모님 덕하고 해서 40세까지는 살아요. 우리가 40년을 다시 이렇게 보면 25, 6, 30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40대면 부모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전생에 지었던 거를 40 정도 되면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보면 우리가 현상에서는 아까 우리가 성가 부를 때도 원래는 하나지만 일만경계 당하면, 일만경계 사람마다 다 다르면 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내가 똑같이 100원씩 나눠준다 그래도 결과는 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종사님은 다 붙여야, 다 처처불상, 처처가 다 붙이고, 그러면 나도 붙여야, 상대방도 붙여고. 그러니까 사사불공, 다 불공하자. 그렇게 길을 넓혀 놓으셨어요. 큰 줄기는 내가 살아가고 정말 내가 생로병사를 따라서 100살을 먹든지 200살을 먹든지 열심히 산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진리로 살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그 사람이 진리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결론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사는 중심에서 은혜가 나타나냐, 남에게 도움을 줬냐, 이것이 마지막 평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모아갖고 남이 죽든지 살든지 모아갖고 나중에 모아서 좋은 데 써야지, 그러실 시간은 없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원불교 교도님들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은혜가 나와야 돼요. 남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빗자락질을 한 번 더 하셔도 남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각개교절 되면 이렇게 플랜카드에 붙이죠. 모두가 은혜입니다 붙여놔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뭐가 은혜냐고. 저렇게 나쁜 놈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나쁘다고 하고 안 할 거다. 몰라서 그렇다. 그 사람은 지가 나쁜 짓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쌍하게,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 부처님은 잘하면 대자, 아이고 잘한다 사랑하시고, 대비는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 같이 우는 것이 대비죠.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거고.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원불교를 80년 다니고 90년 다니고 별거 없더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살아오시면서 그 속에 다 베풀고 살으시니까 그야말로 대종사님이 모시고 갈 때까지 내가 자리에 누워있더라도 그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도 남한테 베풀 수 있어요. 말로 베풀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베풀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함께 사시게요. 네. 대종사님 오신 봄입니다. 영산의 늦은 봄은
꽃들이 지천입니다. 문득 돌아보니 학교 울타리의 벚꽃이 소리 없이 웃고 있습니다. 주변 산속 나무들이 물을 빨아올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쭉쭉 기지개 켜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승화강의 이치. 나무가 빨아올린 수액이 나무를 꽃 피우게 된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진리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느새 10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나와 우리와 교단, 선진님과 후진들 함께 걸어온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임을 알기에 작은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대종사님 밝혀주신 진리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 조이다가 작은 인연을 만나 작은 영상으로 만든다기에 작은 힘 보탰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작은 야생화 한 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보아주시기를 염원해 봅니다. 종법사님 이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드시면 자몽에 있는 이 독소하고 이 약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면 완전 한 방이래요. 즉방. 자몽. 아, 그래 나도 이야기 들으면서 놀라웠어요. 내가 그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듣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나는 대충 무시하고 많이 먹었어 지금도. 아니 자몽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드시면 안 됩니다 해도 상황이 떠서 그냥 한 젓가락이라도 입에 대야 될 상황이 그러니까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시면 좀 계시면 어떠냐. 그리고 또 3주에 또 좋아지면 또 세타원님 하고 싶은 대로 내려가셔도 계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는 그 약의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려면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름 되면 날아갈 때, 겨울 되면 날아가지. 다른 데는 뭐 그 전 기준하고 비슷한데 이제 뇌가 처음에도 저도 뇌도 정리가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였어요. 조금 보이는데 작년에 제가 그 방사선 이제 그 항암 말고 방사선 치료를 집중 10차례 받았거든요. 그때 머리가 아파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막 수만 볼트를 때릴 때 의사 선생님 얘기를 지금은 이게 약으로 때리는 거지만 이제 이것도 몇 차례 이상 가면은 이렇게 강성 갖고는 못 때린대요. 근데 그렇게 10차례 맞고 완전 반쪽 돼 갖고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3주에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6주에 한 번 간 건데 생각보다 다운은 아니고 머리만 걱정을 자기들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보인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에 대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제 세포가 좀 이렇게 움츠러지는 듯한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너는
대뇌 손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냐 아직까지?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을 했어? 아니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이고 우리 세타님 가시는가 보다. 근데 괜찮아. 갈 때는 내가 이진선 잘 있어 그러고 갈 테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거든요.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또 보다시피 머리카락도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그랬는데 나와는 너무 다르게 세타원님은 너무 담담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그게 좀- 내공의 차이지. 수도의 차이인 거야 그것이. 나는 늘 아무렇지도 않길래 그냥 그런갑다 했더니 또 그것이 또 마음에 걸리긴 했구나.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잖아. 그냥 살이 빠졌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신경을 쓰는데 아프기는 전체가 아프고 근데 그렇게 아픈 것이 원칙이 돼야 또 이런 병은 다 아프게 돼 있대.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러는 거지. 제가 딱 아프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국립암센터니까 자기 집이 그래도 거리상 가까우니까 이렇게 교통이 복잡한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병원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어줬어요. 저는 엄마든지 해갖고 이거 내일 모레 간다니까 뭐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근데 그것은 제가 와갖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갖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 말로 자기가 전무추진 안 하고 세석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살아봐라 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도 없어. 그러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저는 이제 교수를 하니까 모든 학생들 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가 상처가 많은가 정치인 안 하고 나간다 생각을 했대. 갖고 저하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더 살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서 그 이제 고마움에 이제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모시고 싶었다. 그래갖고 지금 3년, 4년째. 해봐. 뭐라고 했냐. 내가 더 궁금하다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 과정을 겪었다. 근데 그 과정만 지나면 그런 과정만 지나면 또 살만하다. 근데 사람한테는 늘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인데 지금 여기서 네가 가장 힘든 게 뭔지 그거를 찾아내라.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아마 그것만 해결이 되면 여타의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요 굉장히 평범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그때도. 근데 이렇게 딱 돌아와서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지금 나가지 말고 좀 더 참아봐. 그냥 힘들 때 저 교무님을 만나면 좀 숨통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다른 뭐 수행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편하게 일단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목욕이나 뭐 그런 거 하고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이 친구가 이제 또 근무하면 저는 이제 목욕 갔다가 와서 쉬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산책. 여 근방이 좋으니까 이렇게
3층보, 4층보라도 어디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책방이 가까이 있으면 책도 한번 뒤져보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소일거리로 제가 지금 시간을 보내요. 근데 지금 상태는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대화를 길게 한다든지 책을 오래 본다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텔레비는 요즘은 텔레비가 또 시사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켜놓고 그 안 치다봐도 이제 소리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그러면 이 친구 퇴근해서 오면 이제 둘이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리고 자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사이사이는 대전경도 쓰기도 하고 우리 교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선도 하고 그거는 이제 잠깐 저는 오래 못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시간은 잘 가요. 금방 가버려요. 저는 정말 따뜻한 엄마 같은 곳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이 겪어야만이 알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타원님.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어떤 거하고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요. 정말 저는 세타원님이 엄마 같고 언니 같고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너하고 수다 떨려고 일찍 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처음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냥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분하고 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 세타원님 하면 정말 칼 같은 사람 그냥 정말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억해요. 저는 그것이 좀 아쉬워요. 물 가까이 둡시다. 예. 삽 갖고 와야지 그럼. 들어가고 알았어. 꽃이 다 접을면은 그때 저거다 심게. 그럴까요? 아 그래야지. 지금 심으면 가가 몸살을 것 같아. 일이 여러 가지니까 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하시는 분은 청소하고 뭐하고 다 자기 취미대로 해요. 내가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도 땅이 이만큼 있으니까 희망자 손들고 이제 분양받아 가세요. 그러면 한 2번 3번만 하지 나머지는 허리 아파서 못한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밭은 운타원님 현타원님 이제 2분이 주로 하고 작년엔 제가 좀 이제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송타원님이랑 좀 하고 그러는데 허리 아파서 이제 못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저는 걱정이 지금은 이제 풀이 많이 안 났으니까 2분이 잘 감당을 하시는데 이제 여름에 푹푹 자라면 어쩔까나 걱정이에요. 그때 가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저 오기 전에 있던 어르신들은 그래도 네가 와서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지 그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면서 이렇게 공양이 많이 들어요. 저렇게 들어오면 다 먹고 아니면 그때는 숫자가 반이니까 반 들어왔겠지. 그러면 이제 당신들 먹고도 남으면 그냥 여기서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오자마자 누가 얼마 했고 아니면 어떤 기관장이 뭘 보냈고를 인터넷에 띄워줘 버려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도원이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이 들어요. 이제 저는
공식화시키고 여기가 중심이 되면 좋겠고 이제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오면 홈스테이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원불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사람들 데리고 설명하기도 하고 같이 달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걸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기는 농사 짓는다고 저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근데 저는 우리가 스페인이라든지 그쪽으로 뭐 도보 순례도 가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건 역사가 만들어준 거니까 여기도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뭐 둘레길도 만들고 이제 문화도 그렇게 만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왔는데 제가 못 움직이니까 뭐 내가 어른들 보고 다녀오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같이 가시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운동 삼아 그러시니까 가시고 할 텐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자연스레 잠이 깨는 시각 새벽 4시 50분. 거의 반평생 같은 시간에 기다리는 소리. 땡. 5시 정각, 지구촌 모든 생명체를 깨운다는 도량의 하루 시작 종소리. 일어나 창문부터 열면 물 한 개가 길게 피어나 있다. 귓가를 지나는 종소리와 눈앞에 펼쳐진 물 한 개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곤 한다. 나라는 아는 자연 속에 묻혀 물화일체를 체감하게 한다. 행복감과 물화일체의 기쁨을 가슴 가득 품에 안고 고이 걸어서 명상과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열어간다. 우주 만유,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에게 축복을 보내고 혼자 기뻐해 본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취미와 수행 방법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고 그 결과물이 있으면 서로 자랑하며 나눈다. 가끔씩 들려오는 세상사 복잡한 소리를 듣자면 다 함께 서로 나누면 충분할 텐데 왜 서로 싸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들을 자기의 작은 지혜로 진단하며 시비이해를 논하는 것을 서로 주의한다. 쓸고 닦고 물을 뿌리며 하루를 보내는 내 삶이 물 흐르듯 지나갈 때 문득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라는 동요가락이 나를 또 한 번 위로해준다. 12월이 가고 어느새 또 다른 한 해가 온다. 인생은 공들여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시간의 축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중국 고전 중 대학의 일일 신후 일시는 나날이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날에 기대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격려와 용기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하여 학창시절에 좋아하던 글귀로 기억된다. 오늘의 이 하루가 수행자의 하루로 일생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시간을 축적해간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주인공은 그 자신이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행도, 불행도 자신의 몫이고 예의와 대접은 타인이 해주는 것일 뿐. 우리는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서로가 귀중한 존재가 되고 서로가 잘 되기를 기도해줄 귀한 이웃이 될 것이다. 힘드는 것이니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그런 과정이 바로 인생이 된다고 본다면 과정이 없는 결과도 없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도 각자가 그런 과정에서 마음 아파해가며 위로해가며 고통과 시련들을 이겨보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고통과 병만은 자신의 인생에 누적된 부정적 인연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지금의 병만은 자신의 업보를 정화해가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며 서로서로 오만과 자만을 경계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사랑과 자비로 살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설법 순입니다. 종구사님께서 세타원 배원종 대봉도님 영전에 법문을 하십니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전에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시여 공중사에 남김없이 심신 바치며 전무출신 정신으로 일생을 정진하고 고결한 성직자의 모습으로 대중의 사표가 되어 열반에 드신 지 어느덧 49일이 지나 종제식을 맞으니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시여 교화는 자신 교화로부터 되어진다면 강한 정신력과 철저한 수행으로 40여 년을 헌신하신 세타원 대봉도께서는 일본 교화를 준비하라는 스승님의 명을 받아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요코하마 교당으로 부임하여 봉불불사와 동경교당 개척에 합력하였고 이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귀국 권고를 사양하고 동경교당을 수호하는 등 스승님들의 일본 교화 경륜을 몸소 실천하신 순교자였습니다. 또한 세타원 대봉도께서는 미래 세대 교육에 헌신하신 참 교육자였습니다. 원전 사고 때 이른 건강에도 아픈 내색 하나 없이 학교 운영에 24시간을 온통 쏟으며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인성 교육을 실천하여 대한학교의 정체성을 세웠고 교립학교들의 교육이 실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공부 공통 교과서를 개발하여 인성교육 체계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세타원 대봉도께서는 스승님들의 경륜이 대중문화를 통해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무효구 생활로 정성껏 모은 정제를 소태산 영화제에 개척하여 지역사회 축제의장으로 자리잡게 하셨으니 그 공덕과 신법은 교단 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시여 병고의 고통도 감사하며 영생의 서원을 다짐하셨고 조용히 일체 경계 굴복시키며 수양력 쌓으셨으니 그 힘과 그 원력으로 다시 오시어 결복기 대원을 활짝 열어가는 힘있는 활불되시기를 축원하며 다음 법구로 영생의 법연을 심축드립니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시여 관 일체법공, 양 일체법공, 행 일체법공하여 무량생 무량겁을
이론대도 영겁법자 이론회상 영겁주인으로 오소서. 원기 105년 11월 21일 종법사. 다음은 세타원 대봉도님과 대국교당에서 학생회를 함께 다녔던 분들이 오늘 종제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죽비신호에 맞춰 재배하겠습니다. 없으면 탈북 및 고유문 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겠습니다. 탈북 고유문. 본인들은 동지 또는 가족, 친척의 관계로 각각 해당 복을 착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북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북은 하오나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함께 재배하겠습니다.